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혁신기획단 이한나. 박수진입니다. 저희 지금 여의도 IFC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바로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 그럼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경제학과 1, 2학번 우승엽이고요. 16년에 졸업을 했고 지금은 메리츠증권에서 주식은행본부에서 자기자본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설정하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학창 시절에 학과 공부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목적으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그 공부 방향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사까지만 하고 취업을 하게 됐고요. 취업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진로를 고려했던 목적은 어떤 인생의 제 여가 시간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자는 판단에 섰었고, 그리고 그 일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가 일단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회계법인에서 인턴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인턴에서 했던 일이 컨설팅 공부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을 자기자본 시장에서 해주는 부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이제 현재 주식은행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 입사했을 때는 다른 증권사의 IB 부서로 입사를 했었고요. 그 IB 부서에서 투자자와 발행사의 과교 역할을 해주는 부서에 있다가 지금은 이직 제안을 받고 이 회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증권회사를 다니신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사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나 활동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수업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고 색다르게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었던 수업은 지금도 계신 그 양준석 교수님의 법경제학과 수업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나의 가치 판단이 개인과 사회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개인의 효율적인 판단도 전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흥미로운 수업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시나 거시에서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어떤 포인트를 도달하는 지점이 내 가치 판단과 다를 수 있겠다는 부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제가 배운 경제학과 다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여지가 있겠다는 걸 이 수업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취업을 금융권 쪽으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증권회사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면 뭘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번에 섭외 연락이 오고 사실 제가 재학생분들한테 무슨 말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되게 오만한 말인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일단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치 판단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뉴스를 되게 많이 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는 이 하나의 같은 사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를 봐야 이게 한 가지 사실도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간지보다는 주간지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대학생 때 영어 공부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주간지를 봤었는데, 그런 주간지를 보면 좀 기사를 심층적으로 쓰다 보니까 기사의 질도 일간지의 좀 특집 기사처럼 더 깊은 측면이 있고, 국내 주간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간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증권사에 입사한 친구들이 꼭 다 금융계열이라고 입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전혀 생뚱맞은 과에서도 취업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그런 창업을 했다던가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어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굳이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 핵심 역량을 어떻게 하면 준비하고 키울 수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하시면서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다음 질문부터는 저희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받은 질문들인데요. 증권회사에 다니게 되면 급박하게 변화하는
개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될까요? 꼭 증권회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업무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증권회사에서도 크게는 프런트 부서, 미들 부서, 백오피스가 있는데 프런트 부서는 이제 그 부서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그 수익 창출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만큼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부서가 있고, 미들이나 백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주는 부서거든요. 리스크 관리라던가 아니면 결제 업무라던가.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뉴스와는 크게 뭐 무관하게 계속 진행을 해도 일정 부분은 톨런스 가능한 부서여서 괜찮은데, 이제 내가 만약에 증권사에서 그 앞단에 있는 좀 돈을 버는 부서에 있다고 하면 사실 워라밸을 챙기면서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모든 회사에 다 통용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는 돈이 많고 시간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난 돈은 적어도 시간이 많아 행복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고, 증권사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에 가깝죠. 개인적인 시간은 많이 줄지만 그리고 다른 어떤 일정인 커리어적 성취나 물질적인 좀 쟁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저는 지금 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지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증권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네. 뭐 주식이라던가 그런 투자를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뭐 물론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이걸 왜 투자했고 그 다음에 중간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언제 타임에 엑시트하고 이런 걸 다 혼자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매우 추천을 하고요. 대학생 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사실 투자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뭐 지금 다시 돌아가면 투자를 저도 꼭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핵심 역량에 관해 말씀하실 때 자격증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투자 자산 운용사나 공인 재무 설계사 등 금융사 자격증들을 대학교 졸업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아무 자격증 없이 취업을 했었고요. 아. 이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크게 필요 없는 자격증이에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게 꼭 있어야 그 업무를 하는데 핏한 사람이냐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기업이라던가 뭐 어떤 그런 자격증을 정량적으로 재단하는 기업에서는 그런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사기업에서는 뭐 사실 자격증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산업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어필용으로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꼭 이걸 따야 입사할 수 있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하루 루틴이 어떻게? 이거 100% 사실로 얘기해야 되나? 사실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일단은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3-40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하면서 뭐 전날 유럽장, 미국장 어디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침에 매일 미팅을 하거든요. 매일 미팅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운영해야 되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전날에 뭐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대기해야 돼서 아침에 이제 장 보고 회사 와서 아침 미팅을 하고 장 끝나면 이제 4시인데 비상장 주식이나 아니면 비상장 메자닌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장 끝나고 이제 한 검토를 하고 퇴근은 한 7시, 8시쯤 해서 끝나고 1시간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잡니다. 퇴근하고 또 운동을. 아, 저는 스트레스를 아, 진짜요? 네. 제가 원래 그 전 직장에 있을 때는 그 전 직장은 이제 팀끼리 이렇게 일을 하는 문화. 이제 뭐 다른 사람들과 시간도 맞춰야 돼서 늦게까지 일하고 끝나고 또 술도 먹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지금에서 일하는 이런 운용 쪽 같은 경우는 약간 개인 사업자 느낌이어서 각자 자기가 할 것만 딱 하면 되는. 그럼 회식도 별로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수도 저도 있는. 술을 못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는 자기 책임이 확실히 나오는 거죠. 하루에 얼마 벌었다고 그냥 찍히거든요. 너무 무섭다. 어쨌든 내가 내 운영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못하면 바로바로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주는 대신에 책임이 더 큰 거죠. 매년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생태계네요. 근데 뭐 그거를 좀 재밌어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실 때나 네.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나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본다. 진짜 이것까지. 가장 독하게 사셨습니다.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가을 학기 졸업할 때는 저희 학교 전체 1등으로 졸업했어요. 현재 일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이나 경험 있으시면은 그 전에 이제 전 회사에서 그런 딜 베이스로 할 때는 이제 그 딜을 클로징 할 때가 제일 좋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까지는 맞다는 걸 이제 계속 검증을 하는 거니까 물론 혼자 즐거워하고 뭐 혼자 힘들어하고 이런 네, 그런 거 지금. 네,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촬영 상관없이 네. 국내 주식도 보시는 거죠? 네네네. 국내 주식 보시면은 네. 한창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는다 그렇죠. 했을 때 네, 그렇죠. 지금은 거의 3만 가요. 3만. 그쵸. 네, 저 역시 또 삼성전자 주식 저도 들어왔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존버 중이신가요? 네. 아, 존버. 어쩌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되어버린 네,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도 이거는 잠깐 이렇게 오르다가 네. 금방 내려가겠다 예측을 하셨나요? 아 진짜 너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고 그만큼 이 주식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신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벌어왔던 돈 대비는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결국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반도체 사이클을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시경기 흐름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건데 네. 그때 우리가 코로나 막 터지고 이제 한반전쟁 했을 때는 이 경제가 이 정도 위기는 아닌데 주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평년 가격을 회복한 뒤에는 이 삼성전자로 몇 배를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원래 평년 수준의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뭐 수익률을 많이 내야 한다는 목적으로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많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팁은 물론 이것도 유튜브이긴 하지만 일단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거 하나를 바빠요.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죠. 이제 유튜브를 보면 어비 유튜브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주 수익원은 투자가 아니라 주 수익원은 유튜브인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겠다. 이거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건 아니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모든 정보를 접할 때는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말에 이면에 뭐가 있는지 항상 봐야 되고. 최근에 외화가 변동이 되게 크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네. 변화가 이미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하시는지가 사실 전망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겠죠. 제 개투를 해서 제가 모든 기술을 영끌해서 제가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당연히 모르겠지만 네.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데 What I want to do 일단은 원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 주식 상황과는 지금이 다른 게 그때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 한국만 안 좋았던 상황인 거고 지금은 글로벌에서 지정학적 위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급격히 회수되면서 미국과 미국 외 국가로 분류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일단 환율이 오르는 것은 뭐 위기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만의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거냐 하면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주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돈을 풀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 올랐다가 이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그만큼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코로나 이전 주가 정도 이제 빠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급상승하는 장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경제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차트가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보호주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각 국가에 특히 미국에서는 자국에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생산 회사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 예를 들면 로봇 기술 같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로봇 기술이나 그다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 혹은 인플레이션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는 시기가 이미 찾아왔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C는 CC 영어. 없습니다. CC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첫사랑이기 때문에 진짜요?
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다니시는 회사 네. 분위기는 어떠세요 좀? 그래도 전혀 뭐 여기 회사는 전혀 회사에 대한 서로 개인적인 터치도 전혀 없고 그 대신 저희 회사는 그 아까 돈을 버는 프런트 부서라고 했잖아요. 그 프런트 부서 직원은 모두가 다 계약직이에요. 네. 모두가 다 1년 계약직이어서 이제 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나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개인한테도 있는 대신에 윗사람들도 또 개인한테 뭐 불합리한 어떤 업무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딱 비즈니스적인 주식 추천? 주식 추천? 주린이에게 주린이에게 추천하는 주린이에게. 주식 투자 방법? 삼성전자 사세요. 그러니까 막 채권도 있고 뭐 외국 이거 되나요? 외국 주식 중에서 외국 주식 애플 사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사세요. 약간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거 좀 해볼 그럼 만한 내가 사야죠. 아직 남들 사기 전에 제가 사야 돼요. 그런 거는 그냥 알려주면 안 돼요.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후배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하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사실 이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수락했던 이유는 제가 학생 때 좀 우리 학교 선배가 저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회에 저희 학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앞서 나왔던 세 분이 계셨었는데 작년에 지금 세 분 중에 두 분 학교 다니면서 내가 또 목표한 거를 좀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뭐든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해라 저 공부를 해라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날 돌아봤을 때 이 삶을 정말 충실히 살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르바이트든 뭐 창업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여행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충실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잘 됐더라고요. 물론 대학교 시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뭘 좋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저희 고등학생 때까지밖에 그 수능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시기인데 이 시기는 남들도 다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본인에게만 이제 불안하다는 마음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불안함을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내 삶을 충실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 이 황금 같은 젊은 시기를 꼭 행복하고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러시다 보면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런 취업 쪽에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일이 되게 막상 해보면 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막연한 환상보다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대학생들 잘 생각하셔서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생회신 계획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